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이진우입니다. 이번 차시는 청렴을 위한 제도와 노력에 대해 살펴볼게요.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요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 어떤 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트 보신 적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여러분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권익제도 개선,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 부패와 공익신고, 행정심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청렴연수원을 운영해서 공직자의 청렴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규정, 그리고 특혜 배제, 부당한 요구 대처, 그리고 인사청탁 금지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 원칙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경기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자 청렴 교육이라든가 청렴세학 추진, 우수 청렴기관 포상 등 벌보다는 상으로 동기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청렴을 위한 공기업의 노력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도로공사의 예를 보면 국토교통부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이 실천 지침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죠. 한국전력공사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전력공사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그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이 공급자들에게도 행동강령을 제시한 점도 좀 독특하네요. 대표적인 민간기업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금품수수 또 향응과 접대에 대한 범위를 조금은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 사회 통념 한도 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소위 갑질을 금지하고 있네요. 자, 대우건설은 윤리 현장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기준을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에 대해서 교육과 또 자발적인 감초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자, 국내에만 보시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이번에는 해외 선진국들도 청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는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주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개인과 회사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도 하죠. 그리고 미국은 이 FCPA를 기준으로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 준수를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법이 미국 국내법이긴 하지만 국제법처럼 통용되는 추세입니다. 일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입찰 담합을 방지한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그 국토교통성 주도로 준법 교육과 그리고 매뉴얼을 제공하고 감사와 감찰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시를 통해서 이 입찰 담합 부정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부정패를 차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에는 특별수사청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수사청에는 변호사, 그리고 금융조사관, 또 IT 전문가, 그리고 경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 SF에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범죄로 처벌을 받고 묵비권 행사도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도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까지 모두 청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건설 산업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결국 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상생은 공정한 거래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은지 살펴볼까요? 공정거래의 기본은 이 계약과 거래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현업에서는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서면 계약과 문서가 매우 중요하겠죠. 상생은 서로 함께 사랑한다는 의미죠. 난 누군가의 갑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제가 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갑질한다면 누군가의 갑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모두가 청렴하다면 이런 갑질도 사라질 것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소중한 상생의 문화를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 기술은 40년 만에 높이 5배 초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놀라운 발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3일 빌딩이 있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높이 100m 남짓한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555m, 5배가 넘는 만큼 놀라운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윤리와 상생협력 문화도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자신 있게 A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번 차시는 청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제도와 노력,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윤리와 청렴의식 강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맞히시네요. 네, 바로 청렴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청렴의 의미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이해하셨을 텐데요. 강좌를 보면서 느꼈던 이 마음가짐을 잘 간직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길 바라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